안녕하세요. 자, 2026년 한국 경제, 과연 회복세에 접어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까요? 오늘 최신 경제 전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한국 경제 성적표 딱 나온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1%. 근데요, 이 숫자 하나만 보고 괜찮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회복세는 맞아요. 그쵸?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막 4% 넘게 쾅충 뛰어오르면서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고작 2.1%라니.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약한 반등이에요. 그래서 다들 묻는 거죠. 아니, 한국 경제 왜 이렇게 힘이 빠졌지?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지금 이 경제를 그나마 끌고 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딱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AI 혁명이죠. 여기서 터져나오는 반도체 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 것, 바로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많은 유행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기 한국은행의 분석을 좀 보세요. AI 혁신이 불붙인 이 반도체 호황은요, 예전의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훨씬 더 길고 또 강력한 이른바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안 좋은 소식도 있겠죠. 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주 거센 역풍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바깥, 그러니까 국제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4년 말까지만 해도 0.4%, 거의 없던 수준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인 2025년 중반이 되면 미국이 한국 제품에 매기는 평균 관세가 13%를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이건 뭐 거의 폭등 수준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 앞에는 말 그대로 거대한 벽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경제의 두 얼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한쪽에선 AI랑 반도체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건설 투자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이걸 숫자로 확인해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2025년 단 1년 동안 건설 투자가 무려 8.9%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8.9%예요. 이건 정말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숫자입니다. 물론 정부 쪽 공식 전망은 조금은 낙관적이에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 기저효과도 있고 또 정부가 SOC 같은 공공사업을 하니까 2026년에는 한 2.6% 정도는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JP모건 같은 것에서는 글쎄요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건축 착공 건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 바닥을 찍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힘없는 반등은요, 사실 한국 경제가 가진 훨씬 더 깊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거죠. 여기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 같은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이 최고 속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통했던 성장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제조업이랑 수출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공식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바로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의 대전환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핵심은 간단해요. 바로 돈의 물기를 바꾸자는 겁니다. 첫째,
지금 부동산에 잔뜩 묶여있는 돈을 빼서 혁신 기술이나 벤처기업 쪽으로 흐르게 하고요. 둘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주식시장 같은 자본시장을 더 키우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돈이 서울에만 맴도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도 흘러가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전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돈의 흐름을 과연 새로운 성장 엔진 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여기에 이 계획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한국은 이 낡은 부동산 엔진을 떼어내고 생산성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미래형 엔진으로 갈아 끼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 겁니다.